훈훈한 비주얼의 최민호 씨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자, 저희가 무대 위에 이렇게 X자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조명이 가장 잘 받는 곳이거든요. 거기 서서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최민호 씨는 극 중에서 첫사랑을 살리기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찌질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남자 주인공 오경휘 역을 맡으셨는데요. 자, 찌질남과 훈남을 오간다고 하는데, 자, 제가 포토타임을 너무 짧게 드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아쉬우시다면 잠시만 더 포즈를 선보여 주실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씨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분은 이름만큼이나 정말 상큼한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이유비 씨 모시겠습니다. 앞서서 영상에서 많은 모습들을 보셨죠. 특히나 이 청순한 외모와는 다르게 아주 돌직구를 쿡쿡 날리셨는데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여기 똘끼충만이라고 배역에 나와 있는데요. 한나비 역의 이유비 씨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뭔가 미스터리한 그런 느낌들을 또 뽐내주셨는데 과연 이 한나비란 인물이 지닌 비밀은 뭘지 또 궁금해집니다. 이유비 씨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실 분은요. 영상에서 저는 영상 보면서 이분 진짜 유연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현실 남매, 그야말로 최민호 씨와 함께 최민호 씨의 누나로 등장을 해서 현실 남매 케미를 아주 뿜뿜 품어내실 거라고 하는데요. 김보미 씨 모시겠습니다. 네, 혹시 무대 가운데 서셔서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영상에서 김보미 씨의 매력을 아주 에센스만 쭉쭉 뽑아서 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연한 요가 하시는 모습도 보셨고요. 역시 시선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취중 연기, 대낮의 취중 연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질문도 곧 얘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극중 인물의 이름은 오이도입니다. 센 여자의 정석이라고 하는데요. 김보미 씨, 이렇게 가녀린 김보미 씨가 어떻게 오이도 역을 소화를 하셨을지 궁금해집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김보미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제작 발표회 진행하면서 이 대본을 받았는데요. 이 5글자가 참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잔망 덩어리라고 이분을 표현을 하셨는데요. 장슬기 역의 김희찬 씨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블랙 앤 화이트로 아주 멋을 내고 오셨는데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흡사 대선 출마하신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시선 가운데 좀 오래 머물러 주시면 저희가 멋진 사진을 여러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극 중에서 오경휘, 최민호 씨의 중마고유이자 매형으로 나오시는데요. 아까 뭐 우리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엄청난 브로맨스를 선보여 주신 만큼 김희찬 씨의 연기도 참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의 고등학교 첫사랑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커플샷 진행할 텐데요. 최민호 씨, 이유비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뭔가 의상도 뭔가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콘셉트가 좀 비슷한 것, 약간 학생 같은 느낌도 좀 나는데요.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은 취재진 여러분께서도 오셨지만 우리 이유비 씨의 소년 팬 그리고 최민호 씨의 소녀 팬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포즈를 요구를 드리는 게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두 분이 극 중에서 첫사랑 커플로 나오시니까 다정한 포즈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풋풋한 것도 좋고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제가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무대 위에 계신 상태에서요. 우리 누나와 매형을 모시고 우리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씨, 김희찬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어쩌다 18을 이끌어가는 우리 4명의 남녀 주인공이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자, 이제 네 분의 꿀 케미스트리를 양껏 뽐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몸을 살짝 틀어서 가운데 많은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바라봐 주시고요. 뭔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도 뭔가 고등학생 같아 보여서 참 보기가 좋네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시선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쩌다 18회 아직 남아있네요. 역시 저는 요청을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척척 알아서 해주시는 출연진 여러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왼쪽도 요청이 있네요. 자, 이제 어쩌다 18회 출연진 여러분을 보셨으니까요. 이제 이분들을 이끌어서 멋지게 드라마를 만들고 계신 우리 감독님을 모시고 우리 전체 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PD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8월 28일 아침 7시에 네이버 TV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어쩌다 18회 모든 주역들이 함께 뭉치셨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께서도 뭔가 신경을 쓰신 듯 안 쓰신 듯 뭔가 엄청난 패션 감각을 선보이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호흡이 좋으신지를 한 번씩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어쩌다 18회 무한한 발전과 영광을 번영을 기원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화이팅 포즈 준비하신 거 혹시 있나요? 빛나는 호흡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호 외쳐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가운데입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 화이팅이 맞나요? 네, 마지막입니다. 딱 한 번 남았습니다.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자, 이제 출연진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호 씨부터 차례로 배역 소개 그리고 촬영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18에서 오경이 역을 맡은 최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선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쩌다 18에서 오경이라는 역은 과거에 굉장히 흑역사가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의사 선생님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 아픔과 첫사랑을 구하러 다시
고등학교 2학년 18살로 돌아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촬영하면서 사실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너무나도 풋풋했고 과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면서 대본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상상 속에 그런 결과물이 이렇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첫 공개가 되어서 너무나도 설레이고 기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면서 감독님한테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대본 안에 숨겨진 감정들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많은 감정들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이크 이유비 씨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나비 역할을 맡은 이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나비라는 인물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걸크러쉬를 뿜뿜 뿜어내는 그런 여고생 역할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경희가 그거를 많이 힐링해주는 그런 그런 가슴 따뜻하고 달콤한 로맨스물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조금 제가 기존에 했던 발랄한 역할들과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의 캐릭터인데 그래서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도 되고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재밌었어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이유비 씨의 매력을 이번 어쩌다 18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이크를 김보미 씨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이도 역할 맡은 김보미입니다. 이도는요, 민호 씨의 누나이자 희찬 씨의 와이프예요. 근데 이도는 참 어렸을 때는 되게 청방지축, 말썽꾸러기, 술도 먹고 필름도 끊기고 이런 아이인데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이제 철이 드는 그런 역할이고요. 뭐 드라마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는 딱 겪지만 그래도 드라마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웃음 포인트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희찬 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18에서 어쩌다 18에서 경희의 절친이자 그리고 매형인 장슬기 역할을 맡은 김희찬입니다. 슬기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잔망스럽고요. 귀여운 면이 있으면서도 미운 짓을 하는데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주변에도 사실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은 있잖아요. 실수 많이 하지만 쟤는 너무 귀여워서 계속 데려가고 싶어. 너무 사랑스러워. 약간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슬기도 예, 아무튼 그 포인트에 맞춰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출을 맡으신 김도영 감독님께 작품에 대한 소개와 또 어쩌다 18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이 드라마는 되게 밝고요, 즐거운데 그 안에 되게 어떤 슬픔이 배어있는 드라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의 제 기획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남은 자들의 슬픔을 위로해주자.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잘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사랑을 구하러 가자. 그 첫사랑이 되게 많은 어떤 아픔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슬픔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오경이라는 인물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녀를 어떻게든 이렇게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첫사랑을 구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는 사랑, 평생을 갈구하는 사랑. 두 번째는 언제 올지 모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세 번째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시간. 이 세 가지를 이 드라마에서 또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즐겁게 봐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출연자 네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18살은 어떠했나요? 여러분의 18살. 우선 저는 딱 18살에 데뷔를 해서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 어쩌다 18이라는 작품을 만났을 때 뭔가 새로운 경험이 되겠다. 나의 고등학교 2학년의 못다한 추억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당시 정말 어렵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그러면 경희랑 민호 씨랑 네.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물론 저기서 너무 좀 찌질남으로 나와서 절대 싱크로율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경희의 좀 세심한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호 씨와 얼마나 닮아 있나요? 타임슬립으로 돌아왔을 때는 많이 비슷한 것 같지만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뭔가 저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더 오경이라는 캐릭터가 끌렸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뭔가 그런 경위의 많은 감정들, 그리고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덜 성숙해진 그런 어른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그런 점이 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얘기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라고만 얘기하면 나의 학창시절은 찌질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면 중에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셨다라고 정리를 정확합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유미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먹는 거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왕돈가스를 사랑하는 콕 집어서 왕돈가스. 학교 끝나고 항상 왕돈가스를 먹기 위해 수업을 하는 그런 아이였고, 나비랑 싱크로율은 0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 그러세요? 저는 이렇게 출연진 사이에서 불화는 시작됩니다. 네. 아닙니다. 불안하죠. 저는 학교에서 그런 잘 나가는 그런 친구들에게 대들 만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이여서 나비의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이유미 씨는 워낙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여학생들도 예쁜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까불까불거리는 학창 시절을 보내서 여자 친구들만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더 캐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미 씨는 어떠셨어요? 나의 18살. 네, 저는 18살 때는 연기를 하지 않고 발레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냥 18살 때는 계속 다이어트만 하고 발레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왕돈가스를 드시고 이렇게 날씬하신 이유비 씨도 신기하고요. 맞아요. 계속해서 학창 시절에 다이어트 그 힘든 스케줄을 소화하신 김보미 씨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살짝 도끼가 있어서 막 그렇게 안 먹고 했는데 지금은 안 먹으면 기운이 없고 그래서 꼭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럼 타임슬립으로 만약에 김보미 씨가 18살 때로 돌아가신다면 그렇게 안 하실 건가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하긴 해야겠죠. 뭔가 프로 의식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아이고 해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희찬 씨는 잔망스러우셨나요? 예, 그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18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았고 장난도 많았고 여자애들한테 장난도 많이 쳤었거든요. 그때 학교에서 근데 이제 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학생회도 하고 이제 영화 동아리도 하면서 이제 연기자로서의 꿈을 키운 18이어서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 이 무대 위에 계신 네 분이 계속 이 18살 때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키득키득 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께서도 그 기억을 더듬어서 내 18살의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서 또 옆에 계신 분들과 비교를 하면서도 좀 재미있어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을 아마 여러분이 어쩌다 18을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감독님께는 18살 때 어떠셨는지 안 여쭤보고요. 왜 굳이 18살로 나이를 설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18이라는 나이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 고3이라는 그 시기는 뭐 진짜 정신없고 뭐 아직까지도 여전히 대입이라는 걸 준비하기 때문에 자기 자체는 잊어버리고 막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고1은 중학교를 간 넘어온 시기, 아직 너무나 소년인 것 같고 고2라는 시기 18이라는 물론 18이 주는 어감도 있고요. 강하게 발음했을 때 그것도 있고 18이라는 그 경계선에 있는 나이, 소년이 아닌 청년이 아닌 그 중간에 가장 혼란스럽고 위태롭고 꿈도 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뭐 그런 나이가 그냥 저는 18살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예고편 속에서 그 민호 씨 찌질한 모습이 굉장히 귀여웠는데요. 본인에게도 실제 그런 흑역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혹시 언제가 본인의 흑역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드라마가 타임슬립이다 보니까 촬영하시면서 이제 배우들이 다 이제 본인 타임슬립을 한다면 뭐 언제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들 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타임슬립을 할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신지 배우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영상 속의 찌질한 그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가 학교에서 이제 저희 이제 두발 단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를 좀 짧게 자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머리가 좀 짧은데 지금보다 더 짧게 반삭발이라고 하죠. 그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연습생이어서 서울을 올라오는데 제가 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통학을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머리가 짧아서 지하철을 못 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타도 맨 구석칸에 타서 구석만 바라보고 있고 그랬던 뭔가 저의 고등학교 추억이 좀 떠오르고요. 그리고 타임슬립을 해서 다시 돌아간다면 저도 이 드라마를 하면서 과연 내가 타임슬립의 기회가 생긴다면 과연 언제로 돌아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가장 기억이 없는 7살 전으로 좀 돌아가보고 싶어요. 좀 애기였을 때 그런 기억들이 흐릿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뭔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로 돌아가면은 더 많은 걸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아기 때로 첫 번째로 아기 때로 돌아가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딱 데뷔 초로 좀 돌아가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데뷔 초에 부족했고 뭔가 낯가림도 있었고 뭔가 어설펐던 저의 모습을 물론 그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좀 더 보완해서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번 그렇게 타임슬립해서 가게 된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네. 한 번 하기도 힘든 타임슬립을 두 번씩이나 하신다고. 역시 욕심쟁이시네요, 조민호 씨. 네. 그렇다면 김희찬 씨는 어떠세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제일? 사실 저도 이 질문을 듣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물론 뭐 실패를 하고 상처도 겪고 그리고 힘든 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또 지금의 제가 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타임슬립을 해서 돌아가서 그걸 무마한다고 해도 또 결국 잠깐 무마한 거기 때문에 또 다시 저는 그걸 겪을 것 같아요. 결국엔 제가 맞서서 이겨야 또 성장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돌아가지 않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형이 뭐가 돼?
뭔가 타임머신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일단은 김희찬 씨는 고객이 아닌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씨는 아까 최민호 씨가 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세요? 나라면 나도 아기 때로? 아니면? 저도 이 대본을 보고 난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릴 때도 맞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도 맞지만 전 초등학교를 다닐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때는 지금은 나이가 이렇게 하나, 2살, 3살, 4살 차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뛰놀고 장난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더 생각 없이 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노는 게 제일 좋은 김보미 씨 얘기. 네. 네, 이유미 씨는 어떠세요? 저는 대본을 보고 경희가 꼭 한번 돌아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좀 더 성숙한, 좋은 그런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대본을 보면서 많이 이입을 했었거든요. 경희도 처음에는 서툴러서 그렇게 물풍선을 던지고 후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좀 더 성숙하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좀 이렇게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누구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랑과 이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사실 지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도 뭐 추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처를 안 주는, 네. 상처를 줬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대본을 읽으면서 경희도 나비에게 상처를 줬던 게 후회가 됐을 거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상처 주지 않고 좋은 연애를. 뭔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유비 씨의 심오한 답변이에요. 정말 진짜 상처를 주지 않는 법을 네, 배우는 저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경희의 그런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때 너무 후회되고 간절한 그런 마음이 네. 이입을 해서 저를 지금 보시는 이유비 씨 눈빛에서 이게 감정이 이입이 된 게 너무 느껴지는데요. 아니 사실 이제 연기자들은 대본을 보고 좋은 대본을 보고 거기에 그걸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대본 자체가 정말 사랑에 대한 그런 슬픔, 기쁨 이런 게 너무 잘 표현돼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네.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뭔가 이 배역에 몰입을 해서 멋지게 표현을 하신 분들께서 열연을 해주신 만큼 어쩌다 18에 보고 계시면 아마 이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온전히 몰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다음 주 월요일에 아침 7시가 기대가 됩니다. 최민호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나비에 대한 감정을 연기는 해보셨는데 본인의 실제 첫사랑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김희찬 씨하고 최민호 씨 둘 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 연기를 해보셨는데 좀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고 정도도 심하고 간접 경험으로나마 해봤을 때 이제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도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제 첫사랑은 짝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어쩌다 18에서 경희가 나비를 좋아하는 마음에 뭔가 좀 더 그때 감정을 좀 더 이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를 생각했을 때는 왜 이렇게 용기를 못 냈지?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때 조금이라도 용기를 냈으면은 뭔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고스란히 대본에 그대로 있어서 좀 처음 읽으면서 좀 놀랬던 부분도 있고
그 감정을 좀 솔직하고 잘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극에서 좀 왕따를 당하는 그런 역이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이슈도 되고 많은 문제도 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메시지를 담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그런 친구들에게 좀 도움의 손길이 더 간다면은 분명히 더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좀 많은 친구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뭔가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러면 안 된다 얘들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당연하죠.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네. 김희찬 씨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어쨌든 이 극 중에서 약간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역할을 소화를 하시는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극 중에서 슬기는 사실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는 아니었고요.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절친을 외면했던 친구여서 근데 이 따돌림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왕따나 따돌림이라는 게 학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 각자 구성원들이 한 번씩 조금 더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을 겪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보고 역지사지란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문제는 쉽게 조금 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유비 씨에게 2년 만에 이제 드라마로 복귀하는 건데 웹 드라마로 복귀를 하는 건데 이 작품을 이제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같은 타임슬립 소재라는 건 맞는데, 제가 어쩌다 18에서 좀 중점적으로 좀 연기하려고 했던 거는 뭔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 일을 좀 되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을 되돌릴 수 있다면은 과연 그 되돌린 일에 나란 사람이 그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비교를 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연기를 하면서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도 나눴고 그리고 떠난 사람의 슬픔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많이 떠올리면서 그 슬픔을 많이 위로해 줘야겠다. 그 친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도와줘야겠다. 이런 감정을 많이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촬영하면서 촬영 내내 사실 타임슬립으로 다시 돌아간 부분부터는 좀 마음 한켠에 뭔가 좀 아픈 게 있었어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또 다시 이 사람이 만약에 내 실수로 인해서 떠나게 된다면 이라는 뭔가 가정을 두니까 더욱더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 있고 뭔가 그 일을 되돌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스스로의 그런 책임감도 생겼던 것 같아서 그런 걸 중점에 두고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대본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았고요. 대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드라마를 찍으면서 크게 다쳤었는데 다치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트라우마, 현장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었어요. 그런 거를 치료하면서 이제 2년 동안 네, 2년 동안
치료도 하고 몸도 치료하고 그렇게 다시 파이팅 해보자 이런 찰나에 이 대본을 받았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미팅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너무 마음이 위안을 받으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질문지에 나에게 어쩌다 18이란 물어보셔서 제가 힐링이라고 했거든요. 전 이걸 찍으면서 감독님 그 민호 씨랑 다 같이 연기를 하면서 너무 모든 게 다 힐링된 느낌이에요. 몸도 마음도 너무 좋았고 그거를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상처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 아프신 분들 그런 것들 같이 힐링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현장은 그럼 재밌으셨나요? 괜찮았나요? 힐링 많이 되신 거죠? 그쵸. 다행입니다. 2년 만에 복귀를 하신다고 저도 해서 사실 제가 처음 이제 대본 리딩을 만났을 근데 사실 때 네, 죄송한데요. 힐링이 아니었어요? 아니 네. 복귀라는 단어가 좀 복귀가 아니고 제가 컴백. 컴백. 복귀는 아닌 것 죄송해요. 그냥 컴백. 조금 어디 갔다가 새로 오랜만에 한다 이런 느낌이지 복귀는 제가 아닌 것 근데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마치 그렇게 긴 시간으로 안 느껴져서 현장에서도 너무 재밌게 저한테도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렇게 좀 낯설잖아요. 처음 만나면. 근데 너무 처음부터 저한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편하게 잘 이렇게 연기도 하고 많은 대화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순간 제가 제 역할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두 분이 아주 멋진 호흡을 이번 어쩌다 18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이 얘기를 누군가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힐링이라는 얘기를 이유비 씨께서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지친 분들 특히 뭐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일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좀 지친 분들께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레미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됐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이유비 씨가 돌아와 주셔서 네 저희는 참 좋습니다. 돌아왔다고까지는 그냥 조용히 치료하고 네 이제 열심히 건강해지셔서 저희는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한마디만 네 말씀하세요. 제가 찍으면서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다 같이 힘든데 그렇게 같이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 지금도 생각나는데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좋은 추억 주셔서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같이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이유비 씨의 진심이 아마 여러분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진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진심이 여러분께 어쩌다 18을 통해서 또 한 번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디님께서 이 네 분을 캐스팅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앞서 최민호 씨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존의 타임슬립과 우리의 어쩌다 18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을 좀 언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스팅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한 건 맞고요. 어떤 작품을 하든 간에 가장 큰 고심 중에 하나 이제 캐스팅이니까. 일단 그 경희 역할에는 저한테는 소년이 필요했습니다. 소년. 근데 소년이긴 하지만 28살이 될 수도 있는 소년이 필요했고 그게 이제 민호 씨가 맞았던 거고. 그 다음에 나비에게는 센 거 같고 밝아 보이지만 그 안에 아픔이 있는 사람. 그게 눈망울에 들어있는 사람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비 씨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도 같은 경우 그 진짜 천방지축 같은 누나 이렇게 자기 말 다 하고 그렇지만 얼로 튈지 모르는 뭐 그런 인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미 씨였던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슬기 뭐 아까 보니까 잔망스러운 친구 하지만 진짜 밉지 않은 얄미운 것 같은데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싶은 뭐 그런 친구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희찬 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분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성맞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타임슬립이요. 솔직히 저는 이 작품을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하면서 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타임슬립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근데 다른 걸 이렇게 보지는 않았고 근데 저는 왜 타임슬립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랑과 죽음과 시간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그거 한번 해보자 였던 거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타임슬립해서 돌아간 거고 이미 죽었던 인물을 어떻게든 살려보는 거고 그때 이루지 못했던 사랑, 짝사랑, 바라보기만 했던 사랑을 이번에는 용기 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힐링해서 그 사랑을 얻어내는 거고 요 세 가지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타임슬립을 해야 됐고 뭘 해야 됐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 약간 순서가 바뀐 타임슬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하다 보니 타임슬립을 하게 됐고 예, 뭐 그렇습니다. 네. 그 앞서서 얘기하셨던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요소 중에 하나로 타임슬립을 활용을 하신 드라마가 이 어쩌다 18인 것 같은데요. 우리도 가끔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하셔서 이 드라마를 만들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우리 무대 위에 계신 네 분께 마지막으로 우리 어쩌다 18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이런 점을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희찬 씨부터 들어볼까요? 관전 포인트? 아까 나비 누나가 현장에서 힐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어쩐지 현장 가면 힐링되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전 포인트는 배우들 간의 꿀케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 캐릭터마다 붙었을 때 나는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서 그 케미에 집중해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촬영장에 대체 무슨 마법을 부려놓으셨길래 다 이렇게 촬영장에 가자마자 힐링을 하셨다고 하셨는지 아무튼 그 부분도 작품에 반영됐을 거에 분명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민 씨는 어떤 점을 꼽아주실까요? 관전 포인트는 첫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들 뭐 이제 성인이 되셨고 뭐 어린 청소년 분들도 다 모두 이제 처음 이런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 감정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하나쯤은 꼭 있는 게 첫사랑이니까 아마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미 씨는 어떤 점을 꼽으시나요? 네, 저는 사실 타임슬립이라는 게 판타지잖아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니까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같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유비 씨 얘기는 제가 따로 적었다가 힘들 때마다 보고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명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현실에 대한 반성도 함께 할 수 있는 드라마가 어쩌다 18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민호 씨. 저희 어쩌다 18은 설레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설레이는 감정에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서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찍은 작품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에 계신 이 네 분의 모습만 봐도 시청자 여러분 참 설레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 인물에 온전히 젖어들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어쩌다 18 관전 포인트 4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배우들 간의 꿀케미,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기억, 그리고 현실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설레는 감정들까지. 아마 가을을 맞이하면서 약간 좀 쓸쓸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을이면서도 또 봄 같은 그런 샤랄라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드라마가 바로 여자다 18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는데요. 좋은 기사로 많이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배우들의 멋진 모습 카메라에 많이 담아가셨으니까 멋진 사진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쩌다 18의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JTBC 아나운서 송민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